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이고요. 보는 소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등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은 1장에 디지털 신호 만들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 만들기 되어 있고요. 디지털 신호 만들기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 샘플레이트, 밴드 리미트,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 필터, 오버샘플링, 양자와 비트수와 다이나믹 레인지, 양자와 에러,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스무징 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오버샘플링, 디더링 이런 챕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거나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잘 모르거나 하는 그런 단어들이 쭉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친숙해지실 겁니다. 2장 한번 보죠. 2장. 2장은 DBFS하고 디지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DB, DBFS, LUFS 또는 LKFS에 대해서 설명을 할 얘기입니다. 따라서 DB도 알아야 되고요. DBM 아날로그 시대 때 통신에서 사용하던 DBM, 그리고 아날로그 오디오에 쓰는 DB, V, 컨슈머 오디오에 사용되는 DB 라지 V, 스피커의 음압을 표시하는 DB SPL, 그리고 감각량에 해당하는 폰이나 소운, 그리고 디지털 메탈에 사용하는 DB 풀스케일, DBFS, 그리고 요즘에 방송에 사용되는 LKFS, LUFS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디지털 스펙의 내용들을 설명할 거고요. 하이비트, 하이 샘플레이트의 장단점을 쓸 거고, 디지털 오디오의 샘플링, 이론하고 실제, 그리고 오디오 압축, 디지털 오디오 압축, 비손실 압축, 지터, 프로세싱 에러, 연산 에러 또는 개수화 에러, 디지타이징 에러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디지털 싱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싱크에 디지털 신호의 아주 기본이 되는 리퍼런스 신호 워드 클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방송이나 미디어랑 같이 싱크 플레이 할 때 사용되는 타임코드를 보통 우리가 TC라고 하는, TC는 LTC가 있고요. VITC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서 쓰는 MTC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타임코드에 관련된 얘기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우리가 쓰는 NTSC라고 하는 그 영상 방식의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왜 우리는 30프레임이 아니라 29.97 프레임을 쓰고 여기에 왜 넌드럽이냐, NDF 넌드럽 프레임이냐, 드럽 프레임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4장은 디지털 오디오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의 녹음 포맷, 전송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 포맷이 있고요. 전송 포맷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5장에서는 디지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디지털 믹서에 쓰는 건 PCM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디지털 앰프에 쓰는 거는 PWM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요 PCM과 PWM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앰프의 장점, 단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장. 6장은 디지털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지털 무선 마이크는 아날로그 무선 마이크에서 이제 디지털 무선 마이크로 가는데, 지금 디지털 무선 마이크가 ISM 대역에서 쓰는 2.4기가, 5.8기가 무선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900메가에서 쓰는, 헤르츠에서 쓰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들이 있는데, 이 무선 마이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선을 디지털로 사용하려면 어떤 전파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7장은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OSI 7레이어라고 하는 7계층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최초의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브라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각광받는 오디오 포맷으로 얘기하는 단테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테는 코브라넷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코브라넷과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코브라넷은 왜 배워야 되는지, 단테는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은 AS5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AS50이라고 하는 건 슈퍼맥이라고 하는 포맷입니다. 또 기가랜에서 전송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하이퍼맥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100메가, 요거는 1기가에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슈퍼맥, 하이퍼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AS50이 단테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AV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AVB는 도대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책에 있는 내용 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포맷으로 나아갈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차세대 네트워크 오디오는 어떤 방식이 되나.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 오디오는 TSN,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TSN으로 가는데, TSN에는 AVB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AVB는 이전에도 있었던 방식인데, 그거를 이전 AVB랑 구분하려고 AVB2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지금의 AVB는 10기가망에서 동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 최저 1기가망이고요. 이전의 AVB는 어땠어요? 이전 버전 AVB는 어떻냐면 100메가 하고 1기가망에서 동작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나오는 TSN을 기반으로 하는 AVB는 10기가망에서 동작하고 1기가 및 10기가에 동작하게 나오고요. 요거의 차세대 포맷으로 나와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되어진다면, 기회가 된다면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가 나타날 건가,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디오 엔지니어를 한다고 어디서 감독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 설명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감독이고 어디서 이 현장을 내가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분명하게 잘 알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력이 여러분들을 말해주지 입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스피커 시스템 설계, 음향 시스템 설계였죠. 잠시만요. 네, 음향 시스템 설계 강의를 한 몇 달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음향 시스템 설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꾸준히 첫 강부터 끝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놓쳤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 건 첫 강부터 끝강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유튜브 페이지가 소리쟁이 엘소리 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쟁이 엘소리 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여기 요거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에 공유해 주실 때 요 공유 눌러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꾸준히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면 이 구독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대댓글로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댓글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대댓글로 대답하기에 조금 길다라고 하면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구독자가 47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기타 여타의 메신저 또는 기타에 공유할 수 있는 곳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향 시스템 설계를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더니 말이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버벅거리고 있는데 조금 더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 강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꼭 사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